근데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메밀국수 대표가 되는 고명환이 나오고 올해의 작가상 받는 고명환이 나오고 강의를 하루에 두세 개씩 하는 고명환 나오고 10년 후에 제 모습은 딱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최소 지금 얘기하는 그 작가, 강사, CEO 이것처럼 장담할 수 있는 거는 2개는 더 꺼냈을 거예요. 이 지금 말고. 뭘까?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네. 여보 내가 이렇게 계속 꺼내다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인 거 알아? 이러면서 대통령 고명환이라고 안 나올까? 여보 연구인 준비해. 그래서 근데 요즘 같으면 네. 시켜줘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시 노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메인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개그맨이자 CEO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유명 작가가 되신 고명환 작가님을 모시고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신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돈 버는 법,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책도 있어서, 그리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들이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책을 다 보면 네. 실제로 책을 많이 읽으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오고 계세요.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체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 읽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이 되는 건가요? 제가요, 그럼 최근에 얘기만 또 바로 해드리면, 네. 최근에 제가 물질의 세계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래, 소금, 철, 석유, 구리, 리튬. 이게 이제 인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읽었거든요. 네. 그걸 읽다가 구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재발견. 구리 투자를 하셨구나. 네. 왜냐면, AI 시대에는 AI는 전기 먹는 네네. 하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원자력 발전을 가지려고. 그렇죠. 사실 이란, 이스라엘도 그것 때문에 전쟁 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란도 우리 원자력 발전 가지려는 거야. 우리 핵무기 만들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어쩌면 AI 시대가 돼서 명분 제공을 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면 그래 원자력으로 전기 만들었다 칩시다.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수력 화력 발전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 수력 화력 발전소는 이 구리가 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히 AI 시대 이제 전 세계가 AI는 우리 안 할래 이런 나라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구리에 대한 수요는 우리 초중만 다녀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 네. 그래서 저는 ETF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냥 검색창에 대표적인 구리 ETF는 뭔가. 그랬더니 딱 2개 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때 샀죠. 네. 트럼프가 구리의 관세 50% 부과. 그런 다음에 구리 가격 폭등. 지금 ETF가 수익률이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샀는데 네. 한 40% 갔거든요. 우와, 이건 ETF인데. 엔비디아보다 나은데요? 그러면? 아니, 물론 얘가 이제 뭐를 겪겠지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결과보다 제가 이렇게 눈에 뭔가 보였다는 게,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ETF는 금까지만 생각했지, 네. 그 다음은 복잡하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은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내가 왜 기요사키가 은 얘기 하나 봤더니, 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구리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 AI 시대에 은이 구리보다 이 전기의 그 전도성이 더 높더라고요. 그런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반도체든 뭐든 간에 금은 잘 잘라갖고 쓰긴 하지만 많이 안 쓰이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은은 진짜 수요가 높아지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고 구리에 대한 재발견, 네.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네. 당연히 책 읽으면 돈을 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실제로 또 이번에 하게 네네. 돼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책만 보시는 분은 책만 보고 아는 만큼 보이는데 네. 아는 것만 하고 잘 보진 않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바로 그럼 이거를 실생활에 응용할 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까지 가면은 네. 이렇게 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책을 읽으니까 사실 떠오르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 북극항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극항로의 거점을 부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산 강연 가면 부산 분들한테 엄청 용기를 줘요. 왜냐면 부산이 되게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요즘에. 우리는 뭘로 돌파를 해야 되나? 근데 부산 분들이 이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얘기해줘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극항로가 뭐예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온난화에 대한 관련된 거,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영국 스페인의 무적함대 시절에, 아니면 지금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라든가 물길의 힘이 얼마나 센가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역사적으로 읽었죠. 네. 그러니까 물길을 장악하는 사람이 패권 국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극항로, 이 북극이 녹아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가 결혼 10주년
일본으로 신혼여행 갔던 프라하를 얼마 전에 다시 갔거든요. 아, 진짜? 신혼여행 프라하 때보다 너무 좋은데. 2시간인가 더 걸렸어요. 아. 왜냐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극이 얼어 있어서 배들이 돌아다니는구나. 근데 이게 열리면 그러면 일이 직통으로 다니면 네. 제가 찾아봤더니 물류비만 40% 45% 절감되더라고요. 네.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나라 쪽을 지나다니는 배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럼 부산항 정도면 충분한 그 어떤 그 용적률 같은 거 그렇죠. 컨테이너 네. 시설이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배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 물자 교환도 할 거고 원료도 채울 거고. 그러니까 왜 수에즈우나 하나 때문에 왜 그 주변 국가가 막 몇 나라가 먹고 그렇죠. 사는 네,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뭔가 정책을 얘기할 때 북극 항로 얘기하면 그게 저도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부산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예측되는 제가 너무 네. 뿌듯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재밌죠. 돈이 보인다가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와. 네. 오. 근데 사실 뭐 부산에서 엄청나게 부동산에 사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뭐 ETF나 이렇게 조각 투자 같은 걸로 네. 들어가면 그리고 괜찮긴 물길이 하죠. 열렸을 때에 네, 어떤 네. 식으로 배들이 다니고 어떤 식으로 물류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조사해 보면 네. 어느 쪽에 그렇죠. 네, 네.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관련 회사들이 있을 거고 네네네. 거기 주식은 오를 수 있을 테니 네. 주식을 사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트럼프가 그 취임 때 네. 취임 직전에 그린란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렇죠. 돈 내고 그래서 산다고. 그게 저는 그 히토류나 거기에 뭐 석유, 천연가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 할 거니까 네.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 북극 항로가 더 큰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씁쓸한 일이기도 하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네. 좀 찾아가야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알았는데 네.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ETF 얘기도 하고 주식 네.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50이 넘어서야 네네. 주식 투자를 처음 했다고 맞아요. 뭐 네. 그렇게 여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재미는 좀 보셨나요? 그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쓸 네, 때 네. 출판사에서 작가님 그래도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주식, 경매, 부동산 뭐 이런 거에 좀 전반적인 얘기만 약간이라도, 저는 열심히 사는 그 자신은 있어서 네. 제가 그냥 내 노동력과 이런 걸로만 난 투자보다는 그냥 내가 벌어서 얼마든지 잘 살겠다 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기회에 돈 버는 법 쓰느라고 주식 관련 책을 일단 10권을 샀어요. 네. 근데 3권 정도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자만이긴 하죠. 근데 네. 제가 알겠는 게 단타로 돈을 벌려면 네.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구나. 근데 장기 투자는 사실 원리가 딱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딱 50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오케이. S&P 500,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만 사고 우와. 나는 70살에 딱 돈 찾겠다. 이야. 그리고 거기에 저도 네. 주식 투자는 안 했지만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무리해서 들었다가 네. 제가 ING 생명에 문천식 씨랑 신인 때 월 300씩 넣는 거를 우와.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우리는 젊었을 때 집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일이 생기잖아요. 네네. 아니 내가 넣은 돈을 그 돈을 내가 빌리느라고 이자를 엄청 내고 결국은 나중에 중도 해제 갖고 원금에서 얼마가 까지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법을 안 게 그거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나는 70살까지 절대 안 찾을 만큼의 돈만 ETF에 넣겠다. 그리고 나는 수익률도 뭐 10%만 해도 좋다. 네. 이런 마음으로. 네네. 왜냐면 제가 봤더니 그런 건강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안전한 수익률 10%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로 따지면 뭐 3%, 4% 막 이런데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70살에 찾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S&P 500,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만 계속 사고 있어요. 우와, 한 3, 4년 전에 S&P 500 사셨으면 지금 재미가 정말 쏠쏠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빨간색 50% 넘어가는 거 있어요. 오. 처음 한 주식 투자인데 이 정도면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네. 다행히 그리고 단타는 네. 단타가 아니라 혹시 해서 한 주씩 사본 게 있었거든요. 예, 역시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한 주씩 사봤어요. 네, 그래서 난 안 맞다. 제가 아시는 분도 네.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데 뭐 100주, 뭐 500주 사잖아요. 네. 그러다 뺄 때가 있대요. 네. 빼는데 한 주는 남겨놓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샀던 거에서 내가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를 네네네. 그거를 보면 네. 아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한 5년
가까이 자주는 안 보는데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뭐 맞춘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여전히 저는 그냥 ETF에 그 튼실한 S&P 500 네. 알아서 해주는 것들 네네네. 그걸 하는 게 낫죠. 네. 네. 근데 지금 수많은 직장인들이 네. 자기 사업이나 자기 할 일을 찾고 싶어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자기 사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네.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 걸 권하시는 주의세요? 전 권합니다. 아, 무조건 그래요? 권하는데 그만두고 준비하는 사람들 전 반대합니다. 반드시 직장에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뛰쳐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네. 퇴직 정년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네. 분들. 왜냐면 지금 120세 시대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50대 중반이잖아요. 왜 갑자기 나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20, 30년은 더 충분히 일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를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은 그게 40이든 50이든 우리는 어떤 기준 때문에 네. 나라는 장기말을 남들이 좀 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이든 제도든 뭐 회사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저는 제가 교통사고 후에 깨달은 게 인생의 후반전을 정해놓고 그게 50이든 60이든 그 이후에는 나라는 장기말을 내가 둬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쩌면 직장은 100% 내가 나라는 장기말을 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을 퇴직 후시든 아니면 지금 뭐 40대 50대 분들 뭐 조정하고 네. 이럴 때 나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 나오지 마시고 방법을 또 재취업 이런 거 말고 내가 뭘 하면 내가 A부터 Z까지 나라는 장기말을 내가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 목표로 한번 뭔가를 기획해 보시면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작가님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근데 사실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사업을 뭘 해야 되긴 할 것 같아. 네. 뭐부터 제일 처음에 하실 거예요? 1번은 당연히 책 읽어야 돼요. 책 읽기. 책 읽어야 되고 2번은 남들이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네. 특히 퇴직금 가지고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쪽 말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라는 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퇴직금 가지고 툭 해놓으면 네. 본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거기서 일정한 수익이 나올 줄 알지만 네. 그걸 하더라도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세요 마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왜냐면 이게 책을 조금 읽어보잖아요. 네. 아니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네, 네, 네. 근데 가맹점이라는 건 여기거든요. 네. 근데 밑에다. 여기서 일하신 분들이 일한 가치가 이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가져가잖아요. 네, 이거를 그래서 이 제도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마르크스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수가 번 돈을 저는 이게 뭐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마르크스 형님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번 거를 왜 근데 이게 소수고 이분들이 다수니까 이게 존재하겠느냐. 근데 이게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이쪽으로 뛰어드시겠다면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본인이 본사는 못하더라도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 퇴직 후에 얼마든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많거든요. 중간쯤 되는. 네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면 내가 그래 본사는 못 차릴지언정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내가 시작점을 하여튼 나는 출발점을 좀 높은 데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고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본인이 창업을 안 하시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알면 제가 이 책 처음에 써놓은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세계가 좁아진다는 게 책을 읽으면 그냥 자본주의는 이거구나 삼각형.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세계가 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 여기는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아니 사실 작가님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는 돈이 가장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억 3억으로 여기 할 거면 이 위로 올라가면 2억 3억으로 또 여전히 이쪽에서 뭔가 할 게 있을 텐데 이러면서
이게 사실 요즘엔 프랜차이즈도 착한 프랜차이즈도 나오고 조금 더 이렇게 주는 데도 많이 나왔지만 네네. 그러나 사실 그걸 알아보는 게 쉽진 않죠. 그렇죠. 네. 아니 프랜차이즈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동의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자본주의에. 네. 그러니까 그 꼭지점에 있는 그 회사 대표만 뭐라 할 수 없는 게 네. 이게 사회가 제도가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네. 모든 구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떤 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쵸.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것도 그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네네. 사장이 가져가는 구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업이 망했을 때는 사장만 망하고 맞아요. 네. 사원들은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 리스크를 그만큼 가져가는 맞아요. 거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밸런스들이 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네. 결국 잘 되면은 네. 어우 저걸 뭐 사장 혼자 다 먹어 막 이렇지만 잘 안 되면은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 사장은. 네, 그럼요. 그 힘든 걸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 힘든 걸 겪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네네. 뭘 하다가. 네. 그랬을 때 그 막막함, 그런 네.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4번 망했거든요. 네. 망할 때가 네.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세에서 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식업을 했잖아요. 네. 식당을 했잖아요.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10일 기준으로 300이라고 칩시다. 네. 편하게. 7월 9일 날 폐업을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따지면 90만 원 주고 폐업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망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0만 원 드려야 되는데 한 70만 원만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 종업원분은 본인도 여기 망해가는데 막 거기서 우리나라 한국인의 인정이라는 게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됐었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아끼겠다는 왜냐면 망했으니까. 네네. 근데 저도 그걸 겪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럴 때 오히려 100만 원을 줘라. 이거 안 되죠. 힘든데요. 쉽지 않죠, 진짜.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지는, 관대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또 이런 기세 비슷한 게 뭐냐면 4대 보험이라든가 세금 나오잖아요. 네. 저는 나오는 순간 당일날 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말일로 미루면 나한테 들어올 돈도 미뤄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직원들이 여름에는 특히 많고 하니까 네. 4대 보험료 엄청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당연히 얼마 내세요 나오면 아니 뭘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말의 기세라는 거는 엄청난 힘이에요. 제가 긍정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네. 4대 보험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는 적게 가져가게 만들어 달라는 내 바람이잖아요. 4대 보험이 준다는 거는 제 매출이 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직원이 줄고 매출이 네. 줄고. 그래서 네. 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나오잖아요. 네. 저는 지금 당일날 내면서 내년에 2배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와, 애국자네, 애국자. 아니 근데 애국자기도 한데 너를 위해서 네. 제 아내도 저를 이제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우리 남편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거야 이러면 여보 그러지 마. 국민연금, 건강보험 2배로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해. 저는 이 기세를 좀 이게 기세다 이런 게 뭐 유행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4번 망해보니까 그때 망할 때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고 그 오늘 돈 얘기잖아요. 네. 마무리 질 때 특히 돈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확하게는 줘야 돼 그럼. 네. 거기서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에 대해서 특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갑자기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네, 생각이 났는데 네. 친한 친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 네. 그러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딱 얘기하니까 5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아, 잠깐만. 이거 방송에서 다들 500만 원만 490만 원만 이렇게 친해야 됩니다. 아, 네. 매우 친한 친구가 그 500만 원은 내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 한계 그렇지. 액수인 아니죠. 거죠? 친하니까 네가 안 줘도 어떻게든 너한테 받아낼 수 있다. 끝까지 받아낼 수 있다. 내가 믿고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 내가 비밀번호 누르고 가서 가져간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40대, 네. 50대 분들은 네. 그냥 막막해요. 네.
사업을 맞아요. 해도 내가 직장만 다녔지 사업 네네. 같은 걸 한 적도 없고 네. 남들은 주식해서 돈 번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왜 항상 꼭지점인지 네네. 뭐 이렇게 되게 막막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네. 아니면 그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책이나 그러니까- 물론 본인 책이 제일 좋지만 요거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저는 지금 얘기한 막막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왜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불안의 99%는 돈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돈을 쫓지 마라 이런 거를 어떻게 딱 알았냐면 우리가요 야구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야구라는 경험을 안 쌓아놓은 사람은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외야수를 특히 하면. 제가 정준하 씨가 운영하는 한이라는 야구단이 있어요. 연예인 야구단. 네. 거기 1회 경기를 강남경찰서 분들이랑 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원래 멤버가 아니에요. 네. 난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한 명이 모자란다고 네. 정준하 씨가 새벽 5시에 전화해서 저를 깨워가지고 중견수를 했어요. 외야수 중에 가운데. 제일 어려운 건데. 근데 저는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네. 근데 야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런 깡 소리 나니까 하필 또 저한테 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이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내가 차이를 알았어. 프로야구 선수들은 연습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깡 소리 나면 그 타구음, 발사각도 딱 보는 순간 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뇌가. 네.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야구를 했냐면 중견수인데 공이 이까지 와야 예측이 되더라고요. 바로 여기 오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면 죽어도 못 잡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돈의 궤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라고 한 게 지금 여기서 알아버리면 우린 계속 쫓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왜 나만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치. 이게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그런 거 듣고 야 이거 나만 아는 거야. 이런 거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쫓는 거더라고요. 네. 돈을 쫓지 말라는 게 공이 여기 왔을 때 쫓아가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프로 선수들처럼 미리 가서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이거는 제가 아는 방법은 책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헨리에성 76년마다 나타나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헬리에서. 제가 그 과학책을 요즘 읽다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어깨가 이렇게 된 계기가 네. 그 헨리에성 2번째 관측했을 때. 왜냐면 처음에 지구랑 부딪힐 수도 있겠다 막 이래서 네. 헨리에성을 막 조사했잖아요. 네. 근데 피해 갔잖아. 근데 저게 다시 올 수 있자 이러면서 공전주기를 막 계산해 봤더니 16년 후에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기들이 와서 딱 관측하고 있었는데 딱 나타났죠. 과학자들이 봤지? 너희들 우리는 이제 미래도 뭐도 다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안 가봐도 장소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니까 돈의 세계도 그거를 우리가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 20빵빵을 사잖아요. 네.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지. 요즘은요, 예전에 그 7, 80, 90년대에 우리 요식업은 정말 좋은 재료로 가성비 있게 열심히 하면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랑 오래 요식업 하시던 분들 보면 예를 들면 성수동, 뭐 연남동 이런 힙하다는 데 가잖아요. 네. 이걸 왜 27,000원 내고 사먹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트렌드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어떻게든 방향을 알아내야 돼. 네.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막 제가 메밀국수라고 치면 카레 메밀, 짜장 메밀, 돈가스 메밀, 청국장 메밀 다 만들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샐러드 메밀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낸다면 그거 하나만 해도 대박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보다 방향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저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요. 이런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본인들은 방향을 아니까 이거 만들 필요 없고 딱 방향 이거구나. 고객들이 원하는 게.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본인들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는 말이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출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네. 정말 세계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워렌 버핏이 자기 말로 그러잖아.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주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히 예측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저도 어쩌면 예측으로 어떤 강의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주가는 아니어도 네. 저는 반드시 이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저는 반드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안 읽는 사람보다는 반드시 보인다. 그래서 내가 공을 여기서 쫓아가지 않고 그나마 저기일 때쯤 쫓아갈 수 있다. 저는 그 힘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데 네. 그 변화의 시작점의 순간에 그걸 예측할 수 있다. 네. 그럼 그 막막함이 많이 해소가 될 뿐더러 네. 오히려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측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잘 맞아요. 나가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책을 읽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세상에 적용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시라. 네네. 그러면 막막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굉장히 이런 질문 막막해 하실 것 같은데 뭐죠? 마지막 질문으로 네. 작가님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떠실 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책을 안 읽었으면 네. 아직도 방송국 근처에서 아, 제가 아는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우리 개그맨으로의 세상은 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MBC는 코미디 프로 없어진 지 한 10년도 넘었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아는 돈을 가장 많이 벌려고 하는, 만약에 제가 책을 안 읽었잖아요. 네네. 그 방법은 개콘 PD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잘 안 써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면서, 그러면 심지어 우리는 또 나이가 연차가 쌓이면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개콘 PD 이렇게 거절하겠죠. 아, 제가 선배님 쓰고 싶어도 우리가 제작비가 한정이 돼 있어서 출연료가 비싸니까. 출연료가 비싸서. 네. 그러면 전 그러겠죠. 이미 생각하고 있죠. 깎아주죠. 출연료를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개그맨의 그 방법은 네. 개콘에 출연한다, 네. 인지도를 유지 또는 상승시킨다. 네. 그러면 지역 행사나 뭐 결혼식, 팔순잔치. 우리는 사실 그런데 한번 가면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분은 네. 웬만한 사람들 월급 받는 만큼을 한 번에 그렇죠,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 중에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메밀국수 대표가 되는 고명환이 나오고, 올해의 작가상 받는 고명환이 나오고, 강의를 하루에 두세 개씩 하는 고명환 나오고, 10년 후에 제 모습은 딱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최소 지금 얘기하는 그 작가, 강사, CEO 이것처럼 장담할 수 있는 거는 2개는 더 꺼냈을 거예요. 이 지금 말고. 뭘까?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네. 여보, 내가 이렇게 계속 꺼내다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인 거 알아? 이러면서 대통령 고명환이라고 안 나올까? 여보, 연구인 준비해. 그래서 근데 요즘 같으면 네. 시켜줘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시 노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은 제가 여러 책이나 채널들에서 말 많이 했어요. 엉망진창 도서관이라는 걸 짓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책을 쓰고 하고 강연 다니고 하다 보니까 특히 CEO 조찬 모임에 갔더니 네. 아, 작가님 진짜 팬이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300억 모아갖고 엉망진창 도서관 지으신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혼자 300억 모으지 마시고 저도 좀 제가 그럴 수 있죠. 벽돌 몇 개 네네네. 놓고 싶다고. 네. 그래서 내가 다 안 벌어도 되는구나. 이래서 아마 10년 후면 일단은 엉망진창 도서관 관장을 하고 있겠구나. 근데 그게 네. 저는 그 유대인 도서관 왜 시끌벅적한 도서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린 조용한 책 읽는 공간은 제가 조금만 피하고, 만들고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시안 작가랑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 될 때마다 오신 분들이 네. 어떤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떠들고 토론하고 이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엉망진창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아마 그거 하고 있고 또 뭔가 꺼내고 있고. 엉망진창 도서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토론이나 이런 게 너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벽돌, 이시안 작가님도 제가 이름 써드릴게요. 벽돌 한 5개만 저는 그냥 수위나 거기서 사서. 네, 김구 선생님 소원이 임시정부의 수위였잖아요. 그런데 수장이 되신 건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네. CEO 조찬 강연 가면 주로 네. 조찬이 책으로 많이 모이시잖아요. 네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맞아요. 네. 그런 도서관 얘기 자꾸 하시면 아마 뜻을 모으는 게 훨씬 쉬워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얘기인데 꿈이 뭐냐고 물어서 얘기했더니 네. 불과 한 달 전에 2분이 찾아오셔서 조찬 모임 끝나고 가는데 네네네. 2분이 오셔서 명함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빨리 이거 건축위원회를 빨리 설립해야겠는데요. 네.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작가님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쨌든 아침에는 책을 읽으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책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긍정하건요. 제가 네. 만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시안 작가님이랑 저랑 76세가 돼요. 76세까지 저는 매일 아침에. 예, 그러면 제가 딱 만일 되거든요. 이야. 만일 기념식 때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일 기념식이지 만일로 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만일하고도 또 계속. 네, 나중에 정말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확실하게 작가님 10년 후의 모습은 새벽에는 긍정학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독서. 책을 읽고 네. 있다.
그리고 오후 때는 그 책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네. 있을 것이다. 정말 기대가 되는 작가님이고 앞으로 고명환 작가님의 10년 후의 모습, 20년, 30년 후 그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갈 그런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